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누가 제발 아베 좀 말려주세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양심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도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자 우리에게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국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국에게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당시 군함도에서 자행되었던 반인륜적인 강제노역을 반성하지도 않고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는 일본 사회와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징용국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의하고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일본 사회가 지금 정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역사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아 일본 내부에도 알리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 발간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왜곡과 오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도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 극우들이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길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일본 시민들까지 아베 극우 정권의 반기를 들고 나선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아베에겐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역사 문제까지 입을 닫게 하려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한국의 반도체를 저격했던 수출 규제는 한국이 소재 수입의 다변화와 국산화에 성공해내면서 결국 실패한 작전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절대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SK가 성공하기도 했고요.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와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한국이 반도체 절대 강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요. 한국이 액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수출 규제 품목 모두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면서 오히려 국산화를 높인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관광업계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발길이 끊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불매운동 초기였던 7월만 해도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한 달에 2,000편이 넘었는데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닫힌 이후 현재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없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은 여행과 관광업계에 이어 일본의 자동차 시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완성차 5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62.7%나 줄었다고 해요. 맥주도 일본산 소비재 감소율이 87.8%에 달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일본산을 쓰던 골프채나 화장품, 볼펜과 낚시용품은 사실상 판매율이 반토막 났죠. 처음엔 일본 극우 인사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한일 관계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양국 관계가 좋아지도록 화해하고 예전처럼 교류를 통해 오고 가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수출 규제가 역풍을 맞으면서 아베의 지지층이었던 일본 극우 세력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금 아베가 틀렸다면서 과거 한국이 냄비 근성이라고 말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누가 아베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 정권은 수출 관리와 징용국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이 수출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했어요.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일본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본 내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본의 부흥을 알리겠다는 도쿄올림픽마저도 저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올림픽을 취소하던지 다시 연기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 타격에 이어 LNG,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에 밀리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1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은 여객기 국산화 사업에 적자가 쌓였고
이제는 그 제품을 사줄 시장마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 여객기 사업도 사실상 실패에 가깝게 됐습니다. 일본산 여객기는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었는데요. 소중한 세금과 기업의 자원들만 낭비된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 경제를 지탱해오던 소프트뱅크마저 경영 악화로 외국 자본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로 힘들게 떨어뜨린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면서 일본 자본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외환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면서 적자를 받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어요. 국민의 70%가 아베 임기 연장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도의원은 정부가 제공한 아베노 마스크를 속옷으로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아베는 국민들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물론 사연임의 꿈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고 일본 여론은 이렇게 반한 정책을 펴는 정부에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친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총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고 한국이 뜨는 태양인 만큼 일본 국민들도 이제 한국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이 내리막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마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일본만 경제 성장을 못할 거라며 일본은 끝났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산업, 첨단 산업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편의점 같은 서비스 산업마저도 이젠 한국 기업이 눌러버렸거든요. K-드라마와 한류, 특히 ICT 분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다만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을 초인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개국만 포함되는 3050 클럽의 회원국이고 국가 경쟁력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앞서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모두 G7 국가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계 초선진국이라 불리는 G7을 앞서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 한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있는 와중에도 모든 해외 언론이 극찬할 정도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도 100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가 앞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 수장에도 도전해 리더십이 사라진 WTO 체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WTO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자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되는데요. 위기에 처한 WTO 체제 복원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만큼 한국인 첫 여성 사무총장이 세계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상황에 조바심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G7의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둥, WTO 사무총장 후보 낙선 운동을 펼 거라는 둥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어요. 한국과 예정되어 있는 WTO 제소도 그동안 무성의하게 대응하다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모순된 행동까지 보이고 있죠. 반성과 발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남탓만 하는 일본. 일본은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속 좁게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력을 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로 일본 불매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근성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금방 끝날 것이라 예측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오히려 뚝배기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불매는 습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일본 불매 운동을 장려하고 있죠. 때문에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반면 한국은 빠른 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일본 불매 운동은 사실상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사들과 매체들도 보이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일본은 30%도 채 안 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년 1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1차 소득 수지가 210조 원의 흑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주변 국가들을 수탈하여 이렇게 놓은 자본과 버블 경제에 넘쳐나던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매입하여 그로 인한 금융소득을 지금까지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심정으로 불매운동이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각종 지표들과 현상을 보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어도 그동안 일본이 위태롭게 쌓아 올려왔던 탑을 무너뜨리는 폭탄 스위치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 롯데 등의 기업이 치명타를 받아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패스트리테일링 등의 일본 기업들이 배당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소득의 요효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 최근 화제인 일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고니 문제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막무가내적인 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의 신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계 각지에 관여된 일본 자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탈일본을 하게 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죠. 또한 현재 일본의 기형적인 구조는 나라는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증세와 해외 금융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니 점점 자랑스러운 일본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다음은 트위터에서 한 일본인 유저가 올린 글인데요.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본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했다.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조차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허튼 것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재의 금융소득으로만 간신히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며 견제를 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1900년대 일제가 주변국을 침탈하며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민족성을 십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분리하고 쪼개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파고들어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물을 쪼개고 재조합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과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세를 떠는 반도체 기초 소재도 그런 분야이고 일본의 문학 또한 감정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문학에는
세밀한 감정 표현이나 문체가 돋보인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행동마저 쪼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매뉴얼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미숙한 대응을 하죠.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민족성은 20세기에서는 빛을 발하여 일본을 지투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려놨으나 21세기에 접어들자 그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쪼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대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또한 초창기에는 정밀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두를 달렸으나 현재의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 첨단 기술의 종합예술,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분리하는 능력보다는 조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동체 개념을 중시했던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등 모든 것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따로 노는 듯 싶어도 특정 계기가 있으면 뭉치는 것을 잘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오던 것도 이러한 한반도의 민족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각종 재료를 한데 모아 만드는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인 닭갈비에 서양의 치즈를 섞어 전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재능의 영향이 크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화가 덜 되었던 시기에는 일본이 세계 첨단 기술을 이끌었을지언정 이제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된 현 시대에서는 타국에서 발상한 개념을 소수 정예의 대한민국이 훨씬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AI와 OG 등의 기술들도 결국 인간이 기존에 형성해놓은 개념과 기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내며 만들어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물 인터넷을 든다면 일본의 냉장고는 쓸데없을 정도로 문을 많이 만들며 세분화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한국에서는 적당할 정도로만 공간을 분리한 뒤 얼음 정수기, 터치스크린, 투명창 등등 다른 기술들을 합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영광을 한국이 모두 빼앗아갔다라며 신세한탄하는 일본의 미래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의 수출 규제 역풍 맞은 일 출구 전략 세울까?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으나 불매운동 역풍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 15일 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감소율의 2배나 됐다. 이 기간 일본의